좋아요, 구독. 16일입니다. 내일이죠.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한 재회동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이슈까지 있습니다. 이 부채 한도 재협상 어떻게 될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할게요. 성현 마스터님. 네. 자, 제가 들어가기 전에 네.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늘 네. 이슈가 3개인데 첫 번째 이슈, 디폴트 이슈인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2번, 3번을 못하면 제가 노란 톡방에 올려드리거나 수요일 날 하거나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부채 한도 협상, 디폴트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리고 제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2020년도부터 디폴트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들어는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일 중요한 인사이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5월 초에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 정부가 6월 1일 날 부도날 수 있다. 요 얘기했고요. 그저께 기사인데요. 바이든 메카시 부채 한도 협상 16일 재회동 합의 도달할 것이라고 일단 이렇게 했죠. 정말 큰 이슈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지금 2020년부터 굉장히 큰 이슈였다라고 하면 그거를 넘어선 겁니다. 이거는 매각 폭탄급 이고요. 이 디폴트 이슈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자, 옐런은 왜 6월 1일 날 부도날 수 있다라고 시점을 딱 찍었을까요? 그리고 바이든이 직접 왜 지금 나서고 있을까요? 그만큼 급하다. 그리고 뭐예요? 6월 1일이 특별한 날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네. 네, 보겠습니다. 네. 제발 좀 넘어. 자, 자, 디폴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디폴트는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를 못 갚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은 뭐죠? 신용불량이라는 게 있죠. 물론 이제 신용불량이란 단어는 없어졌고요. 채무 불이행자라고 일단은 그렇게 돼 있는데 돈을 못 갚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폴트의 일단은 과정은 뭐냐면 요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정부는 뭐예요? 기업이 아니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기업의 설립 목적은 뭡니까? 이윤 추구. 그렇죠? 정부의 설립 목적은 뭐예요? 이윤 추구인가요? 아니에요. 정부는 장사치가 아닙니다. 기업이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빚을 안고 있습니다. 이 빚은 누구를 위한 빚인가요? 국민을 위한 빚이에요. 그래서 정부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부채를 안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부채를 안고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부채를 안고 있지 않으면 이런 나라는 존속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채를 안고 있어야 된다. 네. 이 부채가 어디로 간다? 국민한테 가는 겁니다. 기업한테 가고요. 가게로 가고요. 그래서 정부는 항상 밑에다가 기업과 어디죠? 가게에 통화량을 공급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죠. 유동성 공급. 통화량 공급과 유동성 공급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계기업 정부가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건설합니다. 도로를 건설하는데 정부가 돈이 있을까요? 정부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를 발행을 하죠? 국채를 발행을 해요.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거를 민간 시장에도 뿌리고 다른 나라에서 국채를 사줍니다. 다른 나라에서 매입을 해주죠. 그러면 이 매입한 나라 혹은 매입한 지자체, 매입한 기업에서 정부에다 뭘 주나요? 현금을 주죠. 이 현금으로 뭐예요? 도로도 건설하고 항만도 건설하고 사회 간접 자본, 복지 자본을 쓰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정부 지출입니다.
이 정부 지출로 인해서 통화량이 공급이 돼서 유동성이 공급이 돼서 뭡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이 과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정부도 국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빌린 거란 말이에요. 돈을 빌렸으니까 돈을 갚아야 돼요. 뭐 3개월 만기 국채다. 3개월. 뭐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등등등등등등 국채를 갚아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주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부가 또 지출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공무원 급여 정부가 줍니다. 공무원 급여를 제가 굳이 여기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공무원 연금, 재정 지출 모든 항목 모두 뭐예요? 이게 정부에서 다달이 혹은 1년에 한 번씩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정부는 뭐예요? 국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도 줘야 되고 공무원 월급도 줘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결국은 협상 타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협상이 될 것인가? 어떻게? 협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협상이 안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채 한도 협의라는 게 미국에서 1917년도에 생겨난 법이고요. 이게 지금까지 약 100년이 넘었죠? 1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약 98번의 부채 한도 협의가 있었고 모두가 다 통과가 됐고요. 가장 대표적인 위기 상황이 2011년도 미국 오바마 때입니다. 오바마 때도 엑스데이트에서 딱 이틀 전, 2일 전에 타결이 됐다. 자,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예요. 정치적. 제가 경제방송하면서 정치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디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치적인 이슈를 아셔야 돼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지금 싸우고 있죠. 자,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금 현재 입장 차이. 자, 부채 한도를 늘려야 돼요.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됩니다. 지금 뭐예요? 돈을 다 썼기 때문에 한도를 늘려야 됩니다. 자, 그럼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하냐? 조건 없이 늘려라. 공화당은 뭐예요? 니네가 돈을 많이 썼으니 지출을 줄여라. 자,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떤 식으로 협상이 될 것 같나요? 어떤 식으로 타결이 될 것 같나요? 자, 조건 없이 그냥 해라라고 하면 공화당이 합니까? 안 합니다. 자, 지출을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100을 줄여라 라고 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50만 줄일게. 오케이. 50만 줄이는 걸로 협의 보자. 이렇게 해서 뭐예요? 바이든이 재정 지출 감소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일단은 이렇게 분석을 해요. 가장 합리적 아닙니까, 이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협상은 타결을 할 가능성이 크고 바이든의 재정 지출 감소는 일단은 대선 전까지는 재정 지출이 감소될 것이다. 요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사이트를 또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날 것인가? 자, 미국의 법정 한도는요, 31.4조 달러.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사경입니다. 사경. 조경해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경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요, 이게 공식적인 거는 아닌데 여러 매체에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1.4조 달러가 부채 한도예요. 이 부채 한도가 미국은요, 지금 올해 1월 5일에 이 부채 한도의 선을 딱 크로스했다. 여기까지 딱 맞다 왔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까지 부채를 올리려면 여기까지 부채가 플러스가 되려면 뭐를 발행해야 돼요? 미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를 지금 뭐예요? 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 국채 발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TGA 계정이라고 이제 경제 뉴스, 경제 기사, 부채 한도 협의, 디폴트 이게 완벽히 없어질 때까지 TGA 계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쉽습니다. 뭐냐면 쉽게 T는 뭐냐면 재무부예요.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계정입니다.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계정. 제가 이거 설명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재무부, 정부가 있어요. 그리고 페드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죠. 정부는 페드에 현금을 맡겨놔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맡겨놓습니다. 이 현금이 바로 TGA입니다. TGA. 자, 그러면 TGA 계정이라는 게 지금 왜 나오는 것이냐? 자, 보세요. 부채 한도 다 같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못해요. 국채를 발행해야 현금이 생기고 그 현금으로 뭐예요? 국채에 대한 원금, 이자 갚고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공무원 월급 주고 공무원 연금 주고 재정 지출을 내보내는데 국채를 발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써야 됩니까, 여러분? 정부에서 페드에 맡겨놓은 이 현금을 써야 되죠. 이 현금을 지금 뭐예요? 사용 중이다. 이게 뒤에 제가 차트로 보여드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거는 뭡니까? 얼마나 미국이 지금 돈이 없는가? 그리고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를 여러분들도 좀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이슈는요. 디폴트가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디폴트 이슈가 해결이 되고 유예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각종 연기금 투자, 상환, 그리고요. 재투자를 중단을 시키고 있다. 자, 그러면 요거 셧다운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국채 원금과 국채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갚아야 돼요, 이거를. 자, 그러면 셧다운은 뭐예요, 여러분? 문을 닫는 거예요. 어디 문을 닫느냐? 쉽게 얘기해서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정부기관이요. 다 문을 닫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왜 닫을까요? 왜 닫을까요? 일단은 좀 돈이 없고 할 수 없으니까 닫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월급을 안 주는 겁니다. 공무원들 월급을 안 줘서 그 월급으로 뭐예요? 국채 원금과 이자를 그냥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셧다운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전에는 항상 뭐가 오냐면 셧다운이 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뭐예요? 디폴트로 가는 프로세스. 자, TGA 현금에 관해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 뭡니까? 정부,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다. 현금이다. 자, 1917년대 이후에 98번 부채 한도 상향 및 유예를 했습니다. 한 번도 디폴트가 난 적은 없어요. 근데 뭐예요? 2011년도하고 똑같이 지금은 치킨 게임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리고 뭡니까? 현재 현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진 중이다. 여기 보이시죠? TGA 현금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 자, 일단은 제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바이든이 일단은 양보는 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정 지출을 일단은 줄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디폴트 이슈만이 이슈가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재정 지출을 줄여요, 여러분. 재정 지출을 줄이면 시장에 돈이 덜 뿌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서 차트로 일단은 보여드릴 겁니다. 자, 미국의 회계연도는요. 보세요. 미국의 회계연도는 9월 30일에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어떻게 돼요?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이죠. 미국은 달라요. 10월 1일 날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다음 년 9월 30일에 끝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이 확정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내년 쓸 예산안이 회계연도 전에 확정이 돼야 됩니다. 자, 지금 5월 중순이에요, 여러분. 10월 1일 한 4달 남았나요? 미국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자, 바이든의 양보로 재정 지출이 줄어듭니다. 그럼 뭐예요?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겠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안 되니까 또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경기 회복을 위해서 뭐를 하겠어요? 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 긴축 정책을 계속적으로 써야 됩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뭐라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금리 인하를 여기에서 돌려버리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고물가, 고금리,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디폴트가 부채 한도 협의가 체결됐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국은 국가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재정 지출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엄청 높겠죠, 당연히. 거기에 뭡니까? 재정 지출을 줄여들면 거기에다 또 플러스 내년에 대선까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압박이 엄청나게 거세질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를 하면 좋은 게 아닌가요?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지수가 오릅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이클에서의 경제고 지금은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디폴트, 그래서 부채 한도 협의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인사이트다. 자, 극명합니다. 뭐냐면 미국 재정 지출의 성장률 영향이에요. 미국 정부에서 돈을 많이 뿌리면 당연히 성장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요겁니다. 성장률 높아지죠? 자, 2011년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바마 시절에 부채 한도 협의를 위해서 오바마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장률 마이너스. 자, 2022년, 2023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는 그런 도표입니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영역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고금리, 고물가,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에서 안 끝납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넘어갔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자, 네,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디폴트, 부채 한도 협의 이 이슈는 여기에서 지금 끝나지 않고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방송 항상 들어주시면서 좀 예의주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